한의사인 저도 이명 귀먹먹 환자였었습니다.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명과 귀먹먹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명과 귀먹먹감이 완치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과거에 이런 병을 알았던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잘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의 이명과 귀먹먹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치아 교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교정을 하니까 이빨이 많이 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턱의 통증과 두통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치과에서도 그냥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아가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씹는 게 안 맞아지고 그러면은 턱의 불편함이나 두통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 저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참고 버텼습니다. 근데 치아 교정이 끝나고 이 교정 장치를 다 뺐는데도 교합이 잘 안 맞더라고요. 치과의사는 그 교합을 끝까지 맞춰 주질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 추후에 음식을 먹고 무언가를 씹고 나면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턱이 너무 불편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귀가 막 먹먹한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쳐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명 귀먹먹함은 턱과 연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학교에서 턱에 대해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임상가에서도 턱에 대해서 치료하거나 뭐 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귀랑 정말 연관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겪었던 두통은 이 측두근의 긴장에서 온 거였어요. 이게 제가 자주 이제 보여 드리는 사진인데, 우리가 씹을 때 이 교근과 측두근이 같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해 보시겠어요? 여기도 움직여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씹을 때 이 측두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측두근 통증 혹은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턱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귓구멍이 여기 있고 턱 관절이 여기 있죠. 근데 이 측두근과 교근, 이 속에 있는 익상근, 이런 게 긴장이 돼도 여기에서 이명을 느끼거나 귀에 먹먹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시에 카페인 섭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커피를 2 잔에서 3잔 정도를 마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잘 몰랐었죠. 제가 커피도 쪼끔 잘 안 맞는 체질이란 걸 잘 몰랐고, 또 이런 커피가 저의 신경과민을 증폭시킨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원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원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도 있었고, 또 결혼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겪는 그런 갈등도 있었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카페인까지 겹쳐지니까 신경 과민이 증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이를 악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신경 과민이 턱과 목의 긴장을 유발시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인을 일단 끊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디카페인으로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약을 신경과민을 떨어뜨리는 한약을 복용을 했어요. 이 긴장감이 많았는데 긴장을 줄여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한약을 복용했죠. 그리고 턱을 제가 직접적으로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사지 같은 걸 하기 했고요. 추나 치료 같은 걸로 셀프 치료를 했었죠. 이러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두통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이명과 귀먹먹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명이 신경과민, 턱, 목 이런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긴다는 걸 깨닫기 전에도 저는 이명 환자를 꽤 봤었어요. 예전부터 난치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 또 치료도 꽤 잘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소개로 꽤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명 환자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연계출감탕이라는 한약을 처방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또 근육을 치료할 때는 이 흉쇄 유돌구는 이제 이명과 연관이 많았다는 걸 그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했었고, 이 후두부를 치료를 많이 했었어요. 이 후두부와 경추도 이명과 연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턱이 이명과 연관이 많다는 건 잘 몰랐었죠. 그리고 또 삼초경, 소장경, 태안경이라는 경락에 대한 치료도 꽤 많이 했었어요. 이 경락을 보면 요런 경락, 요런 경락, 이런 경락, 귀 주변에 이런 경락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손이나 발을 통해서 그 경락을 자극하는 치료를 많이 했었죠. 치료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하지만 안 낫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 왜 안 낫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안 낫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롭기도 했죠. 어떻게든 고쳐 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배울 수 있는 곳은 없고, 근데 이명 환자들은 소개로 계속 많이 오시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기존의 치료 제가 했던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쓰기는 하지만요. 제가 턱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턱을 메인으로 고치다 보니까 이명과 귀멍먹 치료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명 귀멍먹을 치료하는 데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이명은요 절대로 귀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경의 과민함과, 그리고 이 신경의 과민함이 턱과 목의 긴장을 유발시키고요. 이것들이 귀 주변의 압력을 올라가게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이 있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이명 소리에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가 영종도 같은 데서 막 비행기 소리 크지만 거기 있는 분들 별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사시잖아요, 비행기 그렇게 날아다녀도. 근데 신경에 과민함이 있으면 그런 소리가 엄청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명 그 삐 미세한 소리, 어떤 분들은 뭐 이명 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이게 신경에 과민함이 있으면 이 소리가 너무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을 치료할 때는 신경과민, 턱, 목 이걸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턱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저는 턱에 이상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요. 턱이 아파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거와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발이 저린데 발을 아무리 치료받아도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허리를 MRI를 찍어 보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치료하니까 발이 낫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인처와 증상의 발현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명은 원인은 턱, 목, 신경과민이지만 그 증상이 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인처와 증상 발현처가 다르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이명의 진짜 원인과 셀프 치료법, 그리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이것들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이명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